다우지수 0.04% 상승했고요. S&P 500과 나스닥 지수 약보합권에서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이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미증시가 엔비디아의 성공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계속 신고가를 경신하던 미증시는 엔비디아가 조정을 받자 함께 지지부진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오늘 시장 이야기는 엔비디아로 함께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이 차트가 바로 엔비디아가 2024년 1월부터 6월까지 급등한 급증 차트를 보여주고요. 그 아래에 S&P 500 다른 종목들의 평균값과 러셀 2000 종목들의 평균값이 그려져 있습니다. S&P 500 종목들과 러셀 2000은 횡보 또는 하락하는 모습 보이는 반면에 엔비디아는 정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175%가 급등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모습이 오히려 뉴욕 시장 증시 전반에는 우려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 단일 기업의 주도 속에 S&P 500이 사상 최고가를 최근 계속 경신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지만 엔비디아를 제외하고 다른 종목들을 본다라면 그 종목들의 주가는 하락하고 최고점 대비해서 크게 내려온 상반된 모습이 너무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더해서 러셀 2000 지수는 오히려 최고점에서 17%가량 하락하는 모습까지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 말 속에서 결국 엔비디아가 없게 된다라면, 엔비디아가 상승을 멈추게 된다라면 우린 시장에서 어떤 모습을 기대해 볼 수 있을까? 어떤 상승률과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시장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시되고 있다는 점 함께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6월 21일 금요일 미증시 3대 지수 혼조세로 마감을 했고요. 나왔던 경제지표 발표 내용 함께 짚어보시죠. 6월 S&P 글로벌 서비스업 PMI와 제조업 PMI가 발표가 됐는데요. 이 서비스업 PMI는 55.1로 무려 26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 압력은 소폭 하락하고 있고 내려가고 있는데 2분기 말 경기는 또 활기를 띠고 있구나라고 해석을 하면서 우려함이 없는 시장의 기조가 이어지면서 인플레 압력이 계속해서 하락되는 모습이 지표를 통해 공개가 된다라면 정말 9월부터는 첫 인플레가 시작되고 올해 두 번의 인플레까지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미국의 주택 가격 지수까지 공개가 되었습니다. 이 고금리에도 미국의 주택 가격 평균 지수는 소폭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여러분도 그렇지 않을까요? 향후에 자동차 소비, 주택 소비같이 큰 금액과 큰 대출, 이 금리에 큰 영향을 미치는 소비를 할 경우에는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기저에 깔려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시장이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이 상승 랠리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저희가 품어볼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국채금리 변동폭 살펴보시죠. 소폭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2년물과 10년물 모두 0.11%, 0.07%가량 상승하면서 마감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금리 인하 기대감이 소폭 나오면서 미국의 주택대출 금리 역시 석 달 만에 6%대로 하락하는 모습 보이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번 주 내내에는 이 국채 입찰 일정이 연이어 남아있기 때문에 국채 금리에 대해서 조금 소폭의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은 함께 기억해 주시고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머니맵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두드러지는 게 엔비디아를 비롯한 반도체 섹터 그리고 애플도 하락폭이 보입니다. 이 M7 내에서 엔비디아와 애플은 조정받는 모습 보이고요. 시장은 전반적으로 혼조된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엔비디아 왜 이렇게 많이 하락하고 있는지 잠시 뒤에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시고요. 섹터 내에서도 이를 통해 기술주는 큰 폭으로 조정을 받고요. 기술주뿐만 아니라 유틸리티와 에너지, 또 원자재 등의 종목들은 조정을 받았습니다. 반면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임의 소비재 등은 상승하는 모습 보여지기도 했습니다. 이로써 금요일상에서는 엔비디아가 다시 시총 3위로 MS가 다시 시총 1위로 회복되는 모습이 확인되기도 했네요. 경제지표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요. 결국 6월 예비치가 발표가 되면서 이 PMI를 통해서 경기가 빠르게 확장하고 있다라는 점이 좀 시사가 되고 있다라고 하고요. 오히려 이를 통해서 금리 인하에 대한 우려감을 키웠다라기보다는 경기는 활기를 띠고 있다라고 시장이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체크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M7 기업들 이슈들 하나씩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상승 마감했고요. 거의 1%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애플은 반면 1% 가까이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 엔비디아는 3% 넘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알파벳과 아마존도 1% 중반대로 상승하는 모습이었고요. 메타 하락, 테슬라는 그래도 상승분 지켜줬던 하루였습니다. 엔비디아 먼저 살펴보시면요. 시총 1위를 찍기도 했었지만 시장에서 특히 CNBC는 엔비디아의 브랜드 인지도가 아직은 낮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말에 이 기업 인지도 순위를 평가해 보니까 엔비디아가 미국 기업 100위 안에도 브랜드 인지도가 들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물론 올해 초반, 지난해 말 엔비디아의 주가 상승 속으로 그 이후에는 다시 한번 브랜드 인지도가 많이 상승했을 것으로 보고 있긴 하지만 아직은 엔비디아의 기업 성장성, 주가의 성장성에 비해서 인지도는 굉장히 낮다라고 시장이 평가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지기도 했고요. 엔비디아는 2거래일 연속 3%대 하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시장에서는 이게 과연 차익 실현 때문에 하락한 건지 아니면 거품 붕괴 전조인 건지 두려워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긴 한데요. 지금 시장에서는 거품이 붕괴되었다라는 이론보다는 일시적인 차익 실현, 더 나아가서 제2의 엔비디아 랠리까지 전망하는 의견이 많다라는 점까지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애플도 함께 보시죠. 이 주말 사이에 1% 가까이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계속해서 유럽의 이 반독점, 이 규제에 관련된 법률이 애플의 발목을 좀 잡고 있습니다. 애플은 이로써 유럽권에서는 그냥 아이폰은 출시하되 AI가 탑재된 아이폰은 출시를 보류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WWDC를 통해서 발표했던 AI 아이폰의 기능이었죠. 대표적으로 애플 인텔리전스, AI를 이렇게 해석했죠. 아이폰 미러링, 화면 공유 기능 등을 넣지 않고 출시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이러한 이후의 기술 규제법이 사실 진짜 적용된다라면 애플뿐만 아니라 많은 기술 기업들에 있어서 서비스와 제품 이런 부분들이 계속 저하될 것이란 우려까지 함께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그럼 다음 내용도 함께 살펴보시죠. 이 테슬라가 올해 감원을 크게 이어가고 있다라고 말했고요. 무려 전체에서 14% 가까이 감원이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반면 테슬라는 또다시 우려감이 제시가 되었는데요. 이 방전이 났다고 합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폭염이 이어지면서 40도씨에서는 테슬라가 방전이 되고 차문이 갇히면서 아이가 이 구출되는 사건도 발생했다라고 하고요. 아마존은 사실 출시는 했지만 크게 이익이 되지 않았던 알렉사를 다시 한번 AI를 도입하면서 유료화를 할 검토까지 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애플, 이제는 이 메타와도 함께 AI 파트너십을 좀 검토하겠다라고 하긴 했는데요. 오픈 AI에 이어서 메타와도 AI 분야에 있어 협력한다고 했으니까요. 과연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함께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마켓 모닝콜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요. 과연 오늘 시장, 앞으로의 시장 어떻게 대응해 봐야 할지 오늘의 게스트분과 함께 이야기해 보시죠.